저는 수요대면을 마치랍니다. 네, 할머니 건강하십니다. 다 했어요. 같이 우리 이제 갑시다. 일본 대사 창 나오는데 내가 막은 적도 있어요. 막 너무너무 분하고 그래서 자살하려고도 생각을 했고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몇 번, 1000번 얘기해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치매입니까? 예, 이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두 번째 기자회견 직후에 대구의 한 호텔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용수 할머니가요. 어제 저녁 대구에서 있었던 한 수요 집회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께서 오셨는데요. 모두 인사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십니다. 다 했어요. 그 말만 믿으세요. 같이 우리 이제 갑시다. 건강하시죠, 할머니. 장혜철 변호사님, 이게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일 텐데, 행보일 텐데,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와중에 저기서 집회하네 하고 급작스럽게 좀 돌발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요. 네, 우선 이 대구 수요 집회에 참석한 것은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예. 기자회견 마치고 저녁 식사까지 하시고요. 돌아가시는 길에 이 수요 집회가 열리는 장면을 보고 즉석에서 잠깐 내려서 다녀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늦은 시간인데 어린 학생들이 저 대구 수요 집회에 참석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지금도 보이잖아요.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정의연의 수요 집회 문제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시간 쓰고 돈 들여서 오는데 그 모금을 받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평소에도 이 수요 집회나 위안부 이 할머니들 돕는 활동 나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각별한 심려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잠깐 한 5분가량 머물면서요,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할 말 다 했다, 그 말만 믿으면 된다, 또 우리 같이 투쟁합시다라는 말을 했고,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용수 할머니에게 건강하시라는 그런 격려 메시지를 또 보냈는데, 1차 기자회견 이후에는 사실 이용수 할머니가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안 하셨어요. 2차 기자회견을 마치고는 이 수요 집회에 직접으로 등장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언론사의 접촉을 피하지 않으시고 나름대로 자기의 목소리와 생각을 내고 계시거든요. 아마 1차와 2차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그동안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지만 정의연 사태, 또 윤미향 당선인 사태에 대해서 할머니 스스로 마음의 결정을 좀 굳게 내리시고, 이제는 피하지 않고 언론이나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할 말을 다 하시는 게 위안부 운동의 본질을 되살리는 길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보니까 5분 정도, 즉석에서 내린 거니까 짧은 만남이긴 했는데, 네. 할머니 눈에는 그래도 어린 학생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 같더라고요. 예, 할머니 말씀이 애들 고생하는데 내가 한번 들려봐야지 라는 말씀을 이제 동승하고 있던 분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현장에 가게 됐다는 것 같고요. 예. 할머니가 유달리 어린 학생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쓰러워하고 애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 밥 사주고 싶다라는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린 학생들에게 과거의 것을 가르치고 서로 만나도록 해야만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 또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과 애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할머니께서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5분간의 깜짝 등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부여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가 이 기존의 수요 집회를 거부한 배경에는 그동안 정의연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과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알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들 유치원에 딸 하나입니다. 엄마가 처면을 감춰가지고 수야 좋나 해가지고
개청대 가서 비기고 했습니다. 이런 남의 집에 귀한 딸, 고명딸을 밤에 또 끌고 가서 전기 고문과 가진 칼 가지고 이용수 인권운동가의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30년간 투쟁의 성과를 이어가되 스스로 돌아보며 재점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도현 의원님 네. 계속해서 정의연에 이곳 서울 종로에서 벌어진 수요 집회는 계속 있을 텐데 그럼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다른 데서 수요 집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보관입니까? 어제 대구 수요 집회에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한 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소녀상 옆에 빈자리에 이용수 할머니가 앉으셨죠. 그 자리에 감히 누가 앉을 수 있죠?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면 감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위안부 활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중심이 누구인지, 주인공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윤미향이 없는 위안부 활동은 가능하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활동이 가능한가? 이걸 온몸으로 증명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화면에 소녀상 옆에 앉을 수 있는 인물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밖에 없다. 물론 다른 분들도 앉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상징성, 이용수 할머니가 앉았을 때의 상징성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김 앵커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예. 어제 이용수 할머니가 우리 함께 투쟁하자고 했는데 참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어떤 투쟁을 말하는 건지 누구와의 투쟁을 말하는 건지 결국은 이 정대협 그다음에 정의연의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용수 할머니의 바람대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일본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건 위헌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위헌 상태죠. 이런 위헌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현 의원님이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주는 와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을 연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인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지 한 열흘이 넘었었는데 그렇죠. 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고 그러면 내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명, 속 시원히 해명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까? 왜냐면 이게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이 기자회견 한다고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기자회견 시간과 장소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당과 저 부분에 대해서 사전 어느 정도 물밑 접촉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에서 정리가 됐다는 거죠. 더군다나 어제 이제 이해찬 대표가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하게 했던 얘기들 의혹만으로 물러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의혹을 해소를 하면 어느 정도 또 여론이 지금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판단한 것 아니겠어요? 예. 더군다나 곧 있으면 이제 새 임기가 의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선인 신분이죠. 의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의원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체포 특권들을 비롯한 어떤 검찰 수사를 막아나갈 수 있는 법적인 정치적인 방패들이 생기고 그래서 다 의원이 되기 전에 당선인 시절에 어느 정도는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당 지도부야 윤미향 당선인이 판단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여론의 흐름들을 조금은 돌려보려는 아마 그런 기자회견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윤미향 당선인이 의도한 것처럼 여론이 움직여질지 아닐지는 내일 기자회견의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요. 내용을 좀 주목을 해야 되긴 할 텐데 장혜식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은 시점이 21대 국회 개원 바로 직전에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셈인데 그러면 일각 혹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사퇴설과는 관련이 없고 앞으로 본인의 의정 활동이나 혹은 지금까지 있었던 논란, 해명 이런 게 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까지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보면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를 전격 선언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예. 우선 본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횡령이나 배임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로도 들어간 것인데 개인 계좌로 모금한 이 후원금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유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아파트를 어떻게 이사를 갈 때마다 현금으로 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을까 싶고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부분들, 할머니들을 이용했다, 팔아먹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고 할머니들이 맛있는 거 사달라 했는데 돈이 없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미향 당선인이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원론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겠죠.
그러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 힘쓰겠다는 식의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왜 이렇게 추측하냐면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이 오늘까지만 해도 한 발언을 보면요. 서른 의원, 최고위원이고 이 차기 이제 또 국회의장 후보로도 부의장 후보로도 거론되는데 국민들이 잘 몰라서 윤미향 당선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단 말했거든요. 우상호 의원 역시나 중진입니다. 그 부분은 잠깐 아껴 듣게 왜냐하면 줄줄이 기다리고 뒤에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기류들을 보게 돼도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낮아 보이고 해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속보 한 줄입니다. 내일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 혼자 나온지 정확한 이 기자회견의 형식과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희 뉴스탑10 진행 중에 관련 속보가 추가로 들어오면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수 할머니는 다시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만 배신당한 건 아닙니다. 저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세계 사람을 배신하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사욕을 처리가지고 했는 거 사람으로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죄를 받아야죠.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을 어떻게 시킵니까? 30년이나 팔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시켜요? 인간은 법도 없습니까?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주장들의 맥락 중에는 윤미향 당선인 향해선 오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좀 원색적인 강도 높은 비판을 이용수 할머니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용수 할머니하고 윤미향 당선인하고 사이에 여러 가지 감정의 고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의연의 운동 방식에 대한 어떤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근데 이건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 그 다음에 정의연의 윤미향 당선인 입장이 어떤 위안부 운동의 활동 방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고 이건 사실은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하는 운동 방식이 무조건 옳다? 아니면 반대로 윤미향 당선인이 주장하는 운동 방식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일도양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돈 문제, 이런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건 선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 결과 이 윤미향 당선인이 돈을 정말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한 게 없다. 그런 문제는 클리어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유용한 거 있다. 이러면 이제 처벌받고 선악의 문제를 해결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이제 할머니가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 배신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활동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돈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 또 섭섭한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의원직 당연히 안 된다. 사퇴해야 된다.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인데 일단 내일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각의 의혹 제기가 있죠. 할머니 뒤에 누가 있다더라. 이 배후설인데요.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한 인터뷰에서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냐.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고 정대협도 한 적이 없는데 할머니는 그걸 굉장히 억울해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입장이 반영된 왜곡된 정보를 준 게 아니냐. 그래서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니냐고 그저께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직 누구도 답을 주지 않고 있는데.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치매입니까? 저를 치매라고 했는데 치매된 할머니를 끌고 다니지 그걸 몰고 다녔어요? 누구도 거둔 사람이 없었어요. 꼬불꼬불 쓰신 초안도 그럼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있어요. 그걸 붙이 돌락하든지 하면 붙이 줄 거예요. 김경진 의원님. 저는 애초에 이 배후설이 불거졌을 때 이용수 할머니 측이나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박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바보냐 치매냐 이렇게 또 강도 높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용수 할머님 수양 따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의 말 자체가 오만의 극치다. 이용수 할머니가 누구로부터 자문을 듣거나 누구와 협의를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물론 특별한 협의나 자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할머님 측의 말씀이긴 하지만 가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냐. 그 광모 수양딸이라고 하시는 분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한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이용수 할머님 상황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현장에서 그대로 봤지 않습니까? 기억 또렷하고 본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그걸 읽는다기보다도 자기 생각을 현장에서 그대로 말을 통해서 토로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배우가 있고 음모가 있고 잘못된 정보를 주입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김어준 씨가 최근에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조금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요새 진중권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김어준 씨 개인이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기도 하고, 또 서울 TBS 교통방송에서 김어준 씨 계속해서 지금 방송 진행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중파 방송이고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 공공의 전파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 상황을 왜 서울 TBS는 방치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도 사실은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김어준 씨 방송 진행하는 거 그만두고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김어준 씨 저 잘못된 음모론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우리 사회 전체와 또 이용수 할머니께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군요. 여기 화면을 보면 내가 치매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나 혼자밖에 없다. 꼬불꼬불 쓴 초안 달라고 하면 내가 붙여줄 수 있다. 다음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도현님, 일각에서 한 여권 인사는 어쨌든 할머니가 직접 작성하시지는 않았다는 의미에서 김어준 씨의 말도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앵커가 그 할머니의 뒤에 누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그랬죠. 뒤에 누가 배우가 있는 거는 그 이용수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 윤미향 당선인이겠죠. 이해찬 그 대표를 비롯한 지금 여당 전체가 나서서,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뭐 윤미향 당선인을 그 지지하고 또 김어준 씨 같은 뭐 여권 인사들이, 범여권 인사들이 그 후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용수 할머니는 호롤단신 외로운 분이에요. 혼자서 지금 그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초안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내용이 같습니다. 첫째, 회계 투명하게 해라. 둘째, 위안부 할머니 더 많이 지원했어야 된다. 셋째, 위안부 문제 해결해야 된다. 증오와 갈등 넘어서 화해 치유 단계까지도 가야 된다. 이 메시지는 초안이든 1시간 동안의 회견이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음모론을 제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다. 여권 전체가 이렇게 외로운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은 또 분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여권 인사가 이 김어준 씨의 말이 반은 맞았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고요. 사실 초안을 작성을 하신 것도 할머니라고 하는데 그걸 매끄럽게 다듬어 준 게 배우고 반이 맞는 거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 연설하실 때 연설 비서관이 그 배우가 되는 거고, 김어준 씨 방송하실 때 저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분들이 김어준 씨의 배우가 된다는 주장을 해도 제 말이 반은 맞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본인의 주장이 틀렸고 할머니가 이렇게 초안까지 내가 썼다고 말을 하면 사과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든 김어준 씨까지 옹호해가면서 이용수 할머니를 공격하려는 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주장,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고, 이게 무엇이 문제냐, 저희가 뭐 윤미향 당선인 문제나 이 문제를 다룰 때 항상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공중파 방송,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이용수 할머니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고 일방적인 의혹 제기만 한다는 게 굉장한 문제라는 점도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후설 얘기 이용수 할머니가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고요. 속보로 짚어봤던 것처럼 일단 내일 윤미향 당선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또 있습니다.